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고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제가 경제서적을 좀 많이 읽어보고 또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근차근 보여주는 실전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펴낸 것이 굉장히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책을 유독 꼽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경필지엄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요즘에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듯한 그런 그 제목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돈은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혼자 벌어도 든든한 1인 가구 돈 관리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멋대로 휘두르지 않게 오늘부터 나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신용카드 없이 생활할 자신이 없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돈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수천 명의 1인 가구에게 목돈을 만들어준 1:1 재테크 강의. 이 책은 혼자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36가지 돈 관리 법칙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벌고 쓰는 돈, 파악해 세는 돈을 막는 법, 푼돈이 저절로 목돈 되는 4개의 통장 관리법, 소득별 지출 관리법까지 모든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실천 내용들이 재테크 방법부터 목돈을 모은 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노하우와 노후를 대비해 큰돈을 굴리는 요령까지 1인 가구에게 꼭 필요한 돈 관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주머니가 절실한 시대. 이제 막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이 세상 모든 1인 가구에게 이 책을 권한다 라고 하네요. 티끌 모아 티끌인 현실에 허덕이고 있는 나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담비가 되어줄 것이다. 내 돈의 주체는 나라는 대전제를 마음속에 두고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각자 경제적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때 더 성숙한 결혼 생활도 가능한 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치열한 타향살이를 하며 나름의 생존력을 키우는 다른 청년들과 달리 젊은 시절 연희 씨는 가족들 덕분에 주거와 일상생활 영역에서 일찍이 안정을 누렸다. 당장 위기의식을 느낄 일이 전혀 없는 안정된 환경은 그녀가 나 혼자 마인드를 기를 수 없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렇죠. 너무 안정되고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따뜻하게 지낸 사람들은 자라면서 독립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쓸 만큼 벌고 있어서 당장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별다른 걱정 없이 온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아왔다. 물론 나이가 들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어쩌면 평생 독신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끔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한마디를 떠올렸다. 제주도에 땅이 있으니 다음에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게. 부동산에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일찍이 상속 의사를 밝힌 땅이라면 현재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치가 매우 낮은 토지를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흙이라 부른다 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가치가 낮은 땅을 땅이라 부르지 않고 토지라 부르지 않고 흙이라 부른다고 하네요. 물론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한번 꺼낸 말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찍이 연희 씨의 친구들은 그녀의 상황을 염려하며 당장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시세 차익이라도 얻게끔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사두라는 조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고 한다. 소위 갭 투자를 권유한 것인데 그녀는 집을 사면 언니네 집을 나와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친구들의 말을 흘려들었다. 그러다 결국 독립해야 할 상황을 마주한 지금에는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너무 초라해 보여 재테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독립이라는 한 단어의 선택지를 마주한 상황 속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전혀 없는 연희 씨의 상황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미래다.
자, 17년이나 돈을 벌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빠르게 독립한 연희 씨가 이처럼 제대로 내 돈을 관리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무 오래전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매우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혼자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온전히 혼자서 생활한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그녀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기회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었다. 그녀는 가족들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간혹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문에 늘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며 합리화시키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결코 현실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 결국 나 혼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합니다.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다. 태어나면서 곧바로 맺게 되는 가족이라는 관계부터 학교와 직장 등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매 순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일이 있어서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즉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혼자다. 도움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어렵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길 때 비로소 나 혼자 마인드가 생겨난다 라고 합니다. 나 혼자 마인드는 돈을 관리하고 자산을 늘리는 기술인 재테크에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앞서 돈 관리 능력 테스트에서 나온 10개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는 답이 많았다면 당신은 재테크에 있어서 아직 혼자 무언가를 스스로 해내려는 의지가 무척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미래의 막연한 가능성에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일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사실은 나 혼자 마인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험이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약해지거나 강해지기도 한다. 남들보다 더욱 강한 경쟁력 있는 나 혼자 마인드를 갖춘다면 재테크의 성공 여부에 대한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벼랑 끝에 있는 절실함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재테크 다이어트 공부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잘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두 번 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대체 이들의 남다른 인내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얼마 전 한 유명 팟캐스트에서 절약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개그맨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절실함이 부족해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에는 커다란 진리가 숨어 있다. 인내심과 꾸준함의 비밀은 모두 절실함에 있다는 말이다. 절실함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 바로 그 열망이 온도다 라고 합니다. 절실함, 전번의 책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그 책에서는 절실함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다고 했죠. 여기는 절실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라고 하네요. 자,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33평짜리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한 절실함의 정도, 즉 목표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치거나 반드시 그 아파트에 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거나 A, B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B 브랜드 외제차를 타고 싶다. 10kg을 빼서 올 여름엔 비키니를 입겠다와는 와 같은 일상적인 목표도 마찬가지다. 어떤 목표에 대해 갖는 열망의 태도는 긍정 단계 수준에 그치고 만다. 즉 생각만 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져 있는 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재테크, 다이어트, 공부 등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열망 단계를 넘어 절실함을 가지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인내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네요. 제가 재미있어서 몇 번 읽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밑에 단계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단계. 그 다음에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그 다음 단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세 번째 중간점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살고 싶다. 반드시 살겠다. 어떻게든 반드시 살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똑같은 33평 브랜드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5개로 나뉜다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제일 밑에 단계고요. 별로 살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최고가 어떻게든 반드시 살겠다. 절실한 단계. 자, 그리고 제일 밑에 포기 단계입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단계고요. 무관심 단계,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긍정 단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긍정적인 생각은 가졌죠. 그 다음에 열망 단계, 너무너무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절실함 단계, 어떻게든 반드시 살겠다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그러니까 긍정 단계, 포기 단계부터 긍정 단계는 생각의 영역이고요. 열망 단계는 너무너무 살고 싶다부터는 행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 책에서 처음 느꼈네요. 행동 단계고, 그 다음에 절실함 단계, 어떻게든 반드시 살겠다 하는 것은 행동과 인내심의 영역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절실한 단계. 이렇게 5가지를 나눈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돈과 친해지기로 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기르는 법, 생각의 자립, 한동안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하세요 라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 나는 시큰둥하게 전화를 끊으며 정말 좋은 땅이라면 왜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라고 생각했다. 또 실제로 그런 연락이 속아 가치 없는 땅에 투자를 해본, 손해본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주식, 부동산 정보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정보의 대부분은 이미 수만 명 이상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 금융에 대한 정보는 어느 식당에 무슨 음식이 맛있더라라는 식의 정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땅과 주식 같은 자산은 맛집의 음식이나 할인 서비스처럼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정보의 가치가 유한하다. 사람 사이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결과를 투자 정보로부터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네요. 경제, 금융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는 직접 공부하고 검증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경제 전문가도 예측이 틀린다고 하네요. 틀리는 이유. 자, 주어진 정보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접근하라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 및 가계대출 부담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지금 얼마만큼의 돈을 써도 되는 걸까? 자, 사회초년기에는 70% 이상을 저축하라고 합니다. 결혼 및 활동기에는 55% 이상을 저축하라고 하네요. 자녀 양육기에는 40% 이상, 은퇴 준비기에는 20% 이상을 저축하라고 합니다. 저축하지 않는 모은 돈은 소비다라고 합니다. 저축하지 않은 모든 돈은 소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축하지 않으면 소비가 되죠. 자, 월급 통장에서 소비 통장과 오아시스 통장. 오아시스 통장은 어떻게 보면 예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하네요. 월급 통장에서 소비 통장과 오아시스 통장, 예비 지급 통장, 예비 자금 통장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하네요. 돈관리법에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생활비가 만약 120만 원이라면 여기서 부모님 용돈은 30만 원만 드리라고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48만 원까지, 운동과 학원은 20만 원까지, 저축은 250만 원을 해라고 합니다. 잉여소득이 92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기는 금리형이고 장기는 투자형 이렇게 나오네요. 아쉽고 간단하게 돈을 아끼는 방법.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개의 귤이 있고 이 귤을 모두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느껴지는 귤은 제일 처음 먹은 귤이다. 하나를 먹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귤을 연달아 먹으면 첫 번째에 먹었던 것만큼 맛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효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3개의 귤을 한꺼번에 먹지 않고 시간 차이를 두어 먹는다면 아마도 각각의 귤 모두에서 첫 번째 귤을 먹을 때와 같은 단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귤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각각의 맛을 최대로 느끼는 것처럼 소비의 간격도 적절히 조절하면 동일한 양의 소비를 하고도 매번 높은 효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귤을 처음에 3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먹고 싶을 때 나누어서
먹으면 소비의 간격도 적절히 조절하고 동일한 양의 소비를 하고도 매번 효용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의미 있게 감동적으로 읽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1억을 모으는데 필요한 기간과 금액 이런 것 내용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이것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 알뜰한 내 집 하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 꼭 필요한 내 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서 돈에 대한 그런 가치들, 근로와 사업소득을 활용한 노후소득이라는 노후 준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부동산, 근로사업소득 이렇게 조금씩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라는 책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